일단 예.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충주시 출신 인물, 1964년생, 대한민국의 장로회 신자, 제17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경주 이씨, 원내대표,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 고려대학교 출신, 통일부 장관, 학생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대한민국의 내셔널리스트, 병역 면제자. 이 맨 마지막에 꼭 이런 게 나오는군요. 참고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 가려고 했는데 이제 민주화운동에서 징역 살고 나왔더니 오지 마라 이래서 안 갔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마음에 드십니까?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선하게 나온 것으로도 보이면서 또 제가 원래 제 모습보다 좀 희멀거하게 보여가지고 아니, 장관님은 실물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진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식당에 가면 식당의 사장님들이 실물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다 영업적 차원이 아니라 진심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실물이나 사진이나 다 똑같다, 다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천창하부 장관보다 키는 작지만 잘생긴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자, 개요부터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86세대 NL 운동권 출신으로 저보고 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전두환 정권이 찍어놓은 낙인이 이렇게 나무위키 백과사전에도 사회적인 용어로 들어갈 줄은 그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21대 국회에서 사선 의원 중에는 최연소다. 저는 김태년 의원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일 겁니다. 네. 최연소인 게 싫으세요? 아니면 네, 뭐 이것도 최연소인 것보다는 적당한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좋지 않을까. 충청부터 충주시에서 태어났고 이후에 충주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충주중학교,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수해서 84년에 입학했고 88년에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2000년부터 공부를 했고 그 뒤에 국회의원 활동하는 과정에서 석사 논문을 쓸 기회가 없어서 시간을 못 내서 못 쓰다가 2008년에 국회의원 낙선하고 석사 논문을 써서 이수했습니다. 석사 논문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석사 논문 제목은 어떠한 시기에 그 인터넷 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한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장관 될 때 논문 표절 시비가 일체 없는 그런 우수한 논문이었습니다. 1987년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통령 선거 직선제 쟁취를 위한 학생운동을 이끌었죠. 그때는 전대협이 없어서 서대협이라고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하고 있었고 잠시 한 보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6월 항쟁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6월 말에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복선언을 받아내었고 6월 항쟁을 성공시킨 뒤에 8월에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제가
이른바 전대협 초대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987년 7월에 충남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87년 8월 19일이 정확하게 출범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틀린 얘기들도 꽤 있네요. 사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교정을 좀 많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대협 부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1988년 그 징역에서 나와서 집행유예로 나와서 89년 1월에 출범하는 전민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정책실 간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정계 입문과 관련해서 1997년에 국민승리 20일에서 조직부국장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뭐 국민승리 20일은 그 재해운동, 사회운동의 연장선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제도정치에 입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97년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의 길을 한번 모색했던 건데 거기서 우리가 실패했고 저는 2000년에 민주당 내에 독자적인 진보 블록을 만드는 쪽으로 민주연합의 어떤 그 연장선에서 제도 정치권 내 개혁 진영을 강화하는 쪽에 선택을 하면서 마침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뒤에 언론에서는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론 이런 것으로 표현됐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신 기사 중에 그 학생운동 세대 대표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대표성 문제에 대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네, 학생운동의 그 대표라는 것 속에서 어깨에 힘들어가기보다는 그 학생운동의 어떤 대표 정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생활인 386 대중들에게 있고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대표성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 뭐 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학생운동권의 리더격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언론에서 종종 언급하고는 하는데요. 꼭 긍정적인 그 평가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의 그 대상으로 논란으로 휘말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386 뭐였냐? 너부터 물러나라. 이럴 때 꼭 제가 1번으로 언급되는 이런 그 아픔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저에 대한 그런 비난은 많이 사그러든 것 같고 더 많은 기대와 잘해달라는 주문들 이런 것들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 속에서 박미숙 기자가 486들이 386의 나이 먹은 표현이 486이었는데요. 486들이 바로 그 진보적 가치를 고집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의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라는 말이냐. 이념 없는 정치는 거짓이다. 민주당은 수권 가능한 대안정당으로 진보의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뭐 이런 류의 대답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전히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소외되고 누군가의 손길을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정치 다 주진 못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 정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딱 넘겨주시면 저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군요. 정말 촌스럽네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